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진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전에 정관에 대해서 8차시 정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첨부 서류입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의 규정,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정관 내에 이사와 감사 부분에서 별첨에 의한다라고 명시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4차 시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임원 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보수는 그 매월 지급하는 급여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같이 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상에서 이 보수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놓으면 그 안에 상여금과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상법 제388조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주총상에서 한도액을 좀 정해 놓으시면 되시겠죠. 물론 그 한도액이라는 게 보통 일반 중소기업 정관상에서 보시면 10억 정도, 좀 많은 사업장은 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100억까지도 가능은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보수의 지급은 위법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의 포괄적으로 전체 10억 한도 내에서 몇 억씩 지급을 한다라고 이사에서 전부 의결을 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총을 통한 정관 내에 임원의 보수는 설정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 부분인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보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를 형식적으로만 개최를 해서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하거나 회사에 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줬을 때는 이거에 대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특별 배임죄라는 부분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 형법상으로 볼 때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부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관에 명시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원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한다. 동일 회사 내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 지급 사항을 좀 체크를 한다. 같은 회사 내에서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 업무 수행 시간, 유사한 업무에 대한 다른 기업의 보수 수준, 같은 업종에 같은 업무량을 갖는데 다른 회사와 너무나 차별화된 보수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수액이 기업 이익에 좌우되는지 이익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책정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회사 보수 정책의 일관성 여부, 특별한 임원 아니면 또 어떤 한 분에게만 치중되는 그런 보수 체계를 갖다가 대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수와 기업 지분이 상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보수의 적정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정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책정을 하고 있고요. 임원 보수의 목적에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적용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한해서 적용한다.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사망에 지금 단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회사 내에서 보시면 보통 이사님, 상무님 해가지고 임원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는 직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장급으로 계시지만 저희가 호칭상 임원으로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 임원 보수 규정을 준하지 않고 그분들은 연봉 계약서를 갖고 있다든지 기타 계약서를
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 적용 범위를 갖다가 좀 한정화시켜놨다는 부분이고요. 지급 대상의 범위는 보수행위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의 지급이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의 이 보수액을 갖다가 명시를 하겠죠.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이전의 거하고 그 이유는 분리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보수의 대상 기간 및 구성을 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 기간으로 한다. 그냥 회계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원의 보수 한도는 좀 지금 여기 이사나 감사란 직책을 가진 분들한테 10억 원의 보수를 한도를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그 10억 원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여나 상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책정을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고에 보면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은 제외를 했다. 그 뜻은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비고상을 넣어놨고요. 보수의 지급 방법은 정기 보수의 계산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월 단위로 지급을 한다. 매년 이사회 결의에 의하고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보수 계약서에 포함해서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보수는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이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개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보면 시행일과 경과조치와 적용 시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교정은 2021년 3월 31일 보통 이게 주주총회를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걸 시행을 한다라고, 주총이 끝나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법인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보수로 받아간다는 거는 임원한테 소득세가 발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관에 명확히 명시를 하시고, 또 회사 규모, 또 회사 업무, 같은 회사 규모 해서 다른 회사의 또 적정적인 보수의 그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놓으셔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소기업 경영진단으로 같이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회사에 맞는 보수 체계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